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뭐 전반경사가 돼서 허리에 부담이 생긴다 같은 해부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상체를 과하게 세웠을 때 생기는 기능학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서 이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내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체를 과하게 세워서 스쿼트를 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무게중심이 뒤꿈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내려갔을 때 상체를 과하게 세우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과하게 세워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무게중심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실려서 동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쿼트를 할 때는 올바른 무게중심이 바로 미드풋이라는 건데, 이 미드풋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미드풋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무게중심이 약간 뒤꿈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도 쉽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상태는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이동해 있는 상태고, 미드풋이라고 하는 것은 앞발과 뒷발의 무게중심이 5대5인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짝 앞으로 기대다 보면 발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앞발과 뒷발이 5대5인 상태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려고 해도 발가락을 들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발가락을 쉽게 땅에서 뗄 수 없고 잘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과하게 가면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미드풋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앞으로 간 상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의 무게중심이 5대5이고, 이 상태를 보면 생각보다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진행하실 때도 미드풋이라고 하면 내 몸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보기에 무게중심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릎도 살짝 구부리고 골반도 살짝 접어서 이런 세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 무게중심에서 만약에 다리를 다 펴고 잡는다고 하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맞는 것이고, 이 상태가 다리를 쫙 펴고 유지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무릎도 살짝 구부리고 골반도 약간 세팅한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상체를 과하게 펴서 내려가면 미드풋인 상태가 깨지고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실려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하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무게중심을 잘 사용해야만 하체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점프 동작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 상체를 세운 스쿼트처럼 동작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게중심을 뒤로 뺐을 때는 이렇게 발가락이 들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점프를 한다고 하면 점프를 높게 뛰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이 이유는 발가락이 들려 있으면 우리가 발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하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힘의 전달도 지면으로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반대로 무게중심을 약간 앞쪽에 두어서 발가락을 눌러준 상태가 되면 점프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게중심이 앞으로 미드풋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는 발목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 힘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무게중심이 뒤로 빠져 있게 되면 발가락이 들리면서 발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하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로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쿼트처럼 중량이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상체의 각도에 따라서도 무게중심이 변하기 때문에 상체를 과하게 세워서 하는 스쿼트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스쿼트를 할 때 무게중심 맞추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할 때 올바른 무게중심은 내가 이 상체 각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미드풋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미드풋인 상태로 스쿼트 세팅을 해 두었을 때 미드풋을 유지해서
동작을 내려가시면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체를 숙이겠다, 세우겠다 라고 상체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무게중심이 미드풋에 맞춰져 있는 상태 그대로 동작을 유지해서 진행하면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신경 쓰시는 게 더 1번 중요한 거지, 상체 각도가 이렇다 저렇다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세팅을 진행한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시면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이 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과하게 세우는 것은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켜서 발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게 되고 발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하체 힘까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뜨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할 때는 상체를 세우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맞추고 무게중심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체가 세워져 있어도 미드풋에 유지할 수 있고, 누구는 상체가 세워져 있으면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게 되는, 즉 사람마다 스쿼트 상체 각도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지 세우면 안 돼, 숙여야 돼, 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핵심은 상체 각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무게중심이 미드풋인 상태를 유지해서 동작하면 상체 각도가 나에게 맞게끔 세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아마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잘 해결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